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오늘 건강 한의사에서 준비한 야심찬 건강한 식단에서 준비한 레시피는 과연 어떤 것이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레시피는요, 바로 만두 들깨탕입니다. 네. 이 건강 레시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건강 레시피의 만두 들깨탕인데요. 멸치 육수와 만두, 또 소금, 후추, 국간장, 또 단호박,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등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들깨가루도 필요하겠죠? 제가 본격적으로 레시피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념장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양념장, 소금, 국간장, 후추 등등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고요. 어제는 다시마 육수였는데 오늘은 멸치 육수입니다. 이 멸치 육수에 양념장을 만들어서 넣고 함께 끓입니다. 끓이다가요, 여기에 이 호박과 대파, 단호박, 그리고 표고, 느타리버섯 등을 넣고요. 만두까지 넣고 이 센 불에 2분 정도 더 끓이고요. 마지막으로 중불에 조금 약하게 줄여서 5분 정도 끓여냅니다. 마지막으로 들깨가루를 넣고 센 불에 1분 정도 끓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두 들깨탕이 완성이 됐는데요. 먼저 좀 들깨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들깨 오메가 지방산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 효능이 뭔가요, 박창근 원장님? 네, 그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요. 그 지방이 뭔지 아시나요? 지방이요? 예, 예. 아,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네, 이따가 원장님 말씀하셔도 되고요. 네, 지방 네. 같이 해야지만 같이 하기 네. 싫은 그런 것 아닐까요? 네. 그 보통 기름이죠. 물에 잘 녹지 않는, 물과 섞이지 않는 성질의 화학 물질을 말을 하고요. 이게 이제 기름같이 액상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돼지비계나 버터 같은 고체 형태도 있습니다. 그 지방을 크게 이제 화학식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 동물성 지방이 많은 지방과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이 화학식을 보시면요. 이 동그라미를 친 게 지금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중결합이 있는 지방산을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없는 지방산을 포화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이 지방산은 이제 화면을 보시기에 왼쪽에 CH3 메틸기를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COH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탄소가 4개에서 36개 정도 되는 화합물을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지방은 에너지 저장고고 이 탄소 결합 하나하나가 분해되고 탄소하고 결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물입니다. 왼쪽에 1, 2, 3번이 있잖아요. 그 세 번째, 그러니까 메틸기에서 세 번째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통 우리가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하고요. 지금 세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일놀레닉 애시드, 뭐 EPA, DHA 이런 것들이 오메가3 지방산에 속합니다. 요거 말고 메틸기에서 6번째에 있는 이중결합이 있는 것을 오메가6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다 우리 인체 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 둘 다 우리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라든지 뭐 아라키도닉 애시드 같은 우리 신호전달 물질의 재료이거든요. 근데 몸에서는 이 포화지방산은 합성을 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불포화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은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필수 지방산이라는 얘기를 하죠. 예, 필수 지방산은 필수 아미노산하고 같이 그 몸에서 필요하긴 한데 이제 만들어내지 못하는 지방산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많이 부족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메가3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은 이 상온에서 체온에서 액상을 띠고 반대로 포화 지방산은 좀 고형을 띱니다. 그래서 피가 좀 탁해지고 끈적끈적해지고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면은 조금 더 이제 피가 좀 유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몸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거 외에도 다른 신호전달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역을 증강한다든지, 예,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우리 대사 관련 혈관 질환들에 좋은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진료실에서 덮였을 때 그 오메가3 지방산, 그러니까 보통 오메가3 드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네. 이 들깨에서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들깨 좀 자체 효능도 알아볼게요. 김용진 원장님, 한의학적으로는 들깨를 어떻게 보나요? 예, 들깨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먹는 들깨 이외에 그 한방에서 쓰는 거는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소엽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청소엽이라 그러는데, 자소엽이라는 거는 들깨 잎이 보랏빛이 나는 그런 들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엽은 이 잎이 푸른 청색, 그러니까 녹색을 띠는 그 들깨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 자소엽은 이 기운의 치우침이 강하기 때문에 약으로 보통 사용을 했고, 이 청소엽은 기운이
이 치우침이 덜하기 때문에 보통 음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질은 좀 비슷한데요. 이 소엽은 동의보감에 보면 맛이 맵고 이제 성질이 따뜻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들깨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잎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깻잎, 쌈 싸 먹을 때 쓰는 그 깻잎인데 이 잎은 보통 이제 자소엽은 이 감기약으로 많이 씁니다. 발산풍환제라 그래가지고 이 해수나 기침, 천식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했고 그 열매가 되는 소자는 어떤 데 사용을 했냐면 소자는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소엽은 발산풍환약이라 그래서 이제 감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소자는 이제 천식이나 해수 같은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통 이제 한방에서 소자도담탕이라 그래가지고 이 천식이나 해수를 다릴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소엽은 이런 어떤 우리가 감기에 보통 이제 한의원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가 곽향전기산이라는 약인데 거기에도 이제 이 소엽이라는 약재가 들어가서 감기를 치료하거나 아니면 소화가 안 될 때 그럴 때 이제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깨 이 한약으로 많이 쓰지는 않지만은 들깨 줄기도 보통 약재로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이 줄기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기운이 뭉쳐 있는 걸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모가 이제 이 기가 막혀서 이 태동이 불안할 때 이 태아를 안태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안심시키는 그런 약으로 이제 소경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들깨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그냥 쉽게 말하고 이제 몸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있어갖고 그 노인들이나 병에 들어서 체력이 약 떨어진 사람들에게 들깨죽을 많이 해먹이기도 했죠. 또 속설에는 뭐 들깨를 오래 먹으면 백발이 검은 머리가 된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피부 미용에도 좋아서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딸을 둔 어머니들이 딸을 시집 보내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들깨국을 해먹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피부 미용에도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성분적으로도 이제 박현웅 원장이 말씀하시는 어떤 이제 오메가3의 그런 지방산뿐만 아니라 비타민 E나 F와 같은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무기물질들이 들깨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하나 빠뜨린 게 들깨 효능 중에 이제 또 하나가 윤장통변이라고 해서 변을 시원하게 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방에서 들깨가 작용하는 기관이 폐하고 대장인데 폐와 대장은 서로 이렇게 부부장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을 시원하게 보는 것하고 또 폐가 이 피부를 윤택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들깨를 먹으면 피부 미용에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들깨는 또 식이섬유도 풍부해갖고 식이섬유가 이제 그 윤장시켜주니까 쉽게 변을 나가게 하는 그런 작용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 이제 나쁜 물질들이 있잖아요. 몸에 나쁜 물질들을 이렇게 몸에 침착시키지 않고 이렇게 배출하는데 용이하다고 하죠. 네, 그 들깨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너무 좋은 음식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짜서 드시던 아니면 들깨가루로 해서 음식에 넣어서 드시던 꼭 드시길 바라고요. 여기 레시피에 사실은 마늘이 들어있는데 마늘이 우리 몸에 엄청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어서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 거죠, 원장님? 마늘은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 유행되고 있는 스태미너식인데요. 남성의 어떤 스태미너에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유행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널리 알려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노예나 아니면 뭐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에도 사용했다고 하고요. 군사들의 어떤 스태미너를 위해서 또 이제 고대 로마나 검투사들의 스태미너를 위해서 이 마늘을 복용했다고 하죠. 동의보감에는 이 마늘의 성질을 뜨겁고 매우며 독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성질은 옹종,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 있는 것을 그리고 단단하게 뭉쳐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냉한 것, 차가운 것이 뭉쳐 있는 것을 깨트려 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영양학적으로 이제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매운맛을 내면서 그 해독, 살균 작용이 있는데 이 알리신은 우리가 알려져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그 살균을 하는 여러 물질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암 효과에도 일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이제 마늘의 가장 큰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큰 효과인 강장 작용은 예로부터 이제 불자들의
향신채 중에서 이제 마늘도 금기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제 마늘을 먹게 되면은 남성의 힘이 세진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을 정도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또 이제 그 마늘은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시리고 아픈 분들에게 마늘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좋다 이렇게 알려진 것도 있습니다. 네. 그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이제 남성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되게 말씀하시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늘의 특히 중요한 효과 최근에는 요즘 이제 워낙 다 이제 성인병 비만이 문제니까 이 혈압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혈중 지지를 강화하는 효과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기랑 같이 마늘을 먹었을 때 좀 궁합이 잘 맞고 이런 면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내일 준비한 내용도 이제 마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기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제 돼지고기와 우리가 돼지고기 먹을 때 마늘을 많이 먹잖아요. 돼지고기는 성질이 찹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에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마늘을 같이 먹게 되면 마늘은 성질이 따뜻하고 그리고 이제 소화를 돕기 때문에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이렇게 중화시켜주면서 편하게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거고요. 제가 너무 이렇게 남성 쪽으로 치우쳐서 말해서 이제 불만이신가 본데 마늘이 여성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늘이 피부 미용에 상당히 좋아서요. 예전에 이건 뭐 속설인데요. 명성황후는 마늘로 이제 마늘국에 얼굴을 세안을 비누 대신에 마늘국을 사용해서 이제 백옥 같은 피부를 유지했다고 하고 조선의 궁녀들도 이제 마늘을 많이 사용해서 피부 미용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네. 마늘의 효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먹어봐야 해주셨는데요. 되겠습니다, 네, 꼭 진짜. 먹어보고 얼굴에도 발라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준 원장님 한 말씀 하실 게 그- 있으시다고요. 예. 마늘이 누구한테나 다 좋은 건 사실은 아니고요. 동의보감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늘의 매운 성질 때문에 오래 복용을 하게 되면 간이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그 눈이 나빠진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마늘이 아주 맵고 열이 대열한 음식이기 때문에 속에 열이 많은 그런 소양인들이나 다른 체질에는 마늘을 네. 장복하는 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하는 과정에서 뭐 위장장애나 아니면 대소변이 안 좋아진다거나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은 마늘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복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생마늘을 먹을 때 이제 적정량은 보통 2쪽에서 3쪽 정도로 드시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마늘을 드시기 힘들면은 장아찌를 해서 드시면 이제 복용이 편하다고 합니다. 네, 마늘의 효능과 네. 좀 피해야 할 체질까지 좀 맞습니다.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멸치 육수를 오늘 레시피에 또 나왔는데요. 멸치의 효능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안상원 원장님. 네, 그 멸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칼슘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그 성장기 아이들한테도 좋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멸치 성분 중에 또 중요한 게 DHA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뇌 개발이라든지 또는 연세 드신 분들의 치매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뭐 성장기 어린이들 또 장년기에 그 골다공증이라든지 또 노년층의 어떤 치매가 걱정되는 어르신들한테 언제든지 이렇게 음식으로 드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 옆에 계신 우리 김용준 원장님이 그 서울대 공대 나오시고 경희대 한의대 나오셨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멸치를 늘 반찬으로 많이 드셨다고 그럽니다.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만두 들깨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그 건강 레시피 알려드린 대로 한번 만들어서 맛도 정말 느끼시고 건강도 너무 좋으니까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잠시 후에 전화 연결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